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락퀸 맥다널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주 큰 논란 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단계로 배심원 구성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5명의 배심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배심원 선정 작업이 계속이 되는데 모두 12명의 배심원 구성이 우선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선 시카고에서 아주 험악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만일 가해 경찰인 제이슨 밴 다이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폭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마치 라드니 킹 사건 때 LA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 한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과 같은 일, 그런 대규모 폭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은 백인 경찰관의 흑인 10대 사살 사건, 즉 법률적인 형사적인 문제인데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확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시카고 인구의 3분의 1이 흑인인데 이 흑인 커뮤니티에는 오랜 인종 문제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카고 시장의 사임 요구가 있었고 경찰국장이 파면됐고 연방 법원 감독 하에 경찰 개혁이 진행이 되고 이런 정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락퀸 맥다널 사건의 재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가해 경찰의 주장은 무엇인지, 검찰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 법률적인 논란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판 진행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5명의 배심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심원 선정을 위한 작업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결국 이제 가해 경찰의 유죄 또는 무죄를 가릴 사람이 모두 12명의 배심원들입니다. 고로 가장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 배심원 선정, 이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입니다. 보통 배심원 선정 작업은 검찰과 변호인 측과 판사가 동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먼저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 살인 재판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에 선정된 5명의 배심원은 백인 여성이 2명이고 백인 남성이 1명, 에이시안 남성이 1명, 라티노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전업주부, 회계 분석과 해군 병사의 와이프 이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 풀이 모두 200명이나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많은 배심원 가능성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범법자, 그리고 범죄 피해자나 또 피해자의 가족 또는 목사,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오심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살해 경찰에게 죄를 묻고 있는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은 1급 살인죄, 그리고 16개 죄목의 폭행죄, 그리고 1개의 부당행위 이런 죄목입니다. 이제 검찰의 의견은 가해 경찰관인 제이슨 밴 다이크가 불필요한 살상 무기를 사용해서 불과 3인치짜리 손칼을 들고 있던 10대를 살해했다. 그런 겁니다. 비디오에 나온 것처럼 그가 경찰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순간에 총을 발사해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 그것도 16발의 총알을 쏴서 죽였다. 그런 논거입니다. 이제 여기에 반해서 가해 경찰관은 자신이 경찰에서 훈련을 받은 대로 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피살자가 칼을 들고 있었고 비디오에는 안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가 경찰 순찰자의 타이어를 찢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그 전에 계속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발사를 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 측에서는 가해 경찰이 인정적인 편견에 가득 찬 인간이고 그래서 무기력한 그러나 말썽장이 흑인 10대를 16발이나 총을 쏴서 죽였다. 그런 지적이고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자신은 훈련받은 대로 경찰 수칙을 지켰을 뿐이다. 자신은 장기간 우범 지역에서 순찰 업무를 해왔지만은 과거에 총을 뽑은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법원 앞에서 흑인 커뮤니티의 시위대가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정차별주의자의 살인, 유죄다. 또 살인자에게 다시 자유를 줄 수 없다. 등등의 피켓이 사방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매우 nervous한 상태입니다. 변호인 측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당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 관할 지역을 쿡카운티 법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배심원 재판을 취소하고 판사 재판으로 바꾸겠다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 측에서 자체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쿡카운티 내에 사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5%가 가해 경찰은 유죄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5%에 불과했습니다. 고로 재판 관할을 쿡카운티 밖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 제출한 요청서에 따르면 재판 후에 자칫하면 시카고에 큰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안 되면은 배심원 재판을 벤치 트라이얼, 판사 재판으로 바꾸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내에서 편견이 없는 배심원 12명을 고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비디오가 공개된 이후에 이 비디오를 본 사람이 대부분인데 수백 번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사건을 백인 경찰 대 흑인 10대의 문제로 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일리노이 법에 따르면 변호인 측이 배심원 선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판 형식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 고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 비디오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1년 동안이나 끌어왔었는데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개가 되니까 스토리가 전혀 달랐습니다. 또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의 거짓 진술, 위증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피살자가 칼을 들고 경찰을 공격해서 경찰에 쏘았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가 보여준 것은 전혀 다른 스토리였습니다. 그 후에 경찰국장이 파면이 되고 시위대는 라마 매뉴얼 시장의 사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잘 넘기는 듯 싶었는데 라코인 맥도날드 사건 재판이 시작되기 바로 22시간 전에 라마 매뉴얼 시장이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대변인은 시장이 불출마를 하는 것과 이 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이 테이프를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주장을 여러 번 했지만 이걸 믿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9월 12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대 풍속 시속 140마일 4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강화한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남동부 해안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3개 주를 중심으로 약 170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유소와 식료품점은 유류와 비상물품을 사려는 주민들로 붐볐고 주요 도로는 해안 지역을 빠져나가는 차량 행렬로 혼잡을 빚었습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한 정전 피해는 무려 2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상학자들은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달에 42%보다 6%포인트 떨어진 36%로 나타났습니다. CNN을 포함해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공동조사 갤럽 등 지난 2주 사이 이루어진 8개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떨어졌다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11월의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의 여론조사 외에 다른 7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ABC,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 40%에서 36%로 떨어졌고 갤럽의 조사에서는 42%에서 41%로 하락했습니다. 8개 여론조사의 평균치는 41.1%에서 37.8%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에는 전 측근들의 유죄 인정과 밥 우드워드 신간 파문 등 정치적 악재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수천 개의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로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IT 기업에서부터 소매회사, 장난감 제조업체, 농장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업의 전 업종을 망라하는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미국인 Americans for Free Trade, AFT라는 단체를 새로 결성했습니다. AFT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반대하는 로비를 벌일 예정입니다. 애플이 올가을 출시하는 새 아이폰 시리즈부터 가격을 낮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아이폰 X 가격을 $1,000 정도로 책정하는 고가 전략을 펼쳤던 애플은 신제품 아이폰 XS와 XS 맥스의 가격을 $800에서 $900 선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오늘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입니다. 뉴햄프셔주 1선거구에서 역사적인 하원 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 스윙보트 지역인 뉴햄프셔에서 민주당이 게이 정치인 크리스 페퍼스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공화당 후보로는 흑인인 에디 에드워즈 전 경찰서장이 결정됐습니다. 그는 경선 기간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누가 선택돼도 뉴햄프셔 최초 게이 하원 의원 혹은 최초 흑인 하원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락퀸 맥다널 사건 배심원 선정 작업이 오늘 재개됩니다. 재판부는 지난 월요일 이미 5명의 배심원을 선정한 데 이어 오늘부터 12명의 배심원, 전원 선정 업무를 계속합니다. 가해경찰의 변호인 측은 사건의 장기적인 공개에 따라 공정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시민폭동의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마차 관광이 곧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의회는 마차 관광 면허를 종식시키는 시조례를 오늘 다룰 예정인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마차가 거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시의회 일각에서는 교통 위험과 말의 학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중단을 주장해왔습니다. 북서부 서버브 지역의 주위시 커뮤니티 중심이었던 주위시 사원이 45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호프만 이스테이트에 있는 암차이 주위시 사원은 이미 80년대의 인구 감소로 건물을 매각하고 도서관 등지에서 모여왔는데 이제 교인들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떠남으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염키퍼를 마지막으로 반세기의 역사를 마감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가을 분위기가 나지만 당분간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59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0도. 금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1도. 토요일 계속해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4도입니다.